60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야. 하지만 이 말 정말 사실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체념합니다. 새벽마다 뒤척이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저녁이 오면 또다시 오늘은 잘 잘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지요.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루틴이 불면증을 끌어오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하면서도 의외의 생활 루틴 4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한 달만 실천해도 수면제 없이 꿀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 4가지도 경고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을 피하지 않으면 좋은 루틴도 빛을 잃어버리니까요. 잠시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같은 연령대의 분들과 자연스럽게 공감이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혼자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이렇습니다. 잠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루틴의 문제라는 것. 심장 박동처럼 일정해야 할 생활의 흐름이 깨질 때 뇌는 방향을 잃고 수면 호르몬도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죠.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 수면의 질이 평균 30나표나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조사에서 나는 원래 나이 들어서 잠을 못 잔다 라고 믿는 분일수록 루틴을 지키지 않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결국 믿음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불면증을 키운 것이지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래도 약 없이 과연 가능할까?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나이와 함께 뇌의 수면 중추가 약해지기 때문에 약물 도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사들은 생활 루틴의 재설정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두 의견이 부딪히지만 공통된 결론은 있습니다. 생활 루틴을 바꾸지 않으면 약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단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놀라울 정도로 달라진 아침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뒤에 당신은 오늘보다 더 깊은 불면증 속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오늘 밤부터라도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불면증을 사라지게 하는 의외의 생활. 루틴 4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느냐가 우리 몸의 전체 리듬을 결정합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생체 시계가 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시계가 약해져서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시계는 여전히 작동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시계에 올바른 신호를 주지 않기 때문에 시계가 혼란스러워지는 것뿐입니다. 생체 시계는 단순합니다. 빛을 받고 식사 시간을 맞추고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면 뇌와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오늘은 피곤하니 일찍 잔다 혹은 TV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본다 하며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들쭉날쭉하게 바꿔버립니다. 그 결과 뇌는 언제 멜라토닌을 분비해야 할지 몰라 헤매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매일 밤 10시에 플러스 30분 안에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드는 그룹은 불규칙한 그룹보다 깊은 수면 단계에 진입하는 시간이 평균 40% 빨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수면의 질은 약이 아니라 시간표에 달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완벽한 규칙성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로는 늦게 자고 때로는 일찍 자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다면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시계를 맞추려 애쓸 필요가 있나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대체로 일정함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10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 이틀 11시에 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날을 10시에 지킨다면 뇌는 다시 안정을 되찾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생활 꿀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어렵다면 거꾸로 기상시간을 먼저 고정해 보세요. 기상시간이 일정해지면 자연스럽게 몸은 피곤해져서 일정한 취침 시간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마치 강물이 상류에서 방향을 잡으면 하류까지 곧게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있는가? 혹은 내가 정해둔 취침 시간은 있는가? 만약 없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시간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9시든 10시든 11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이라는 원칙이지요. 또 하나의 의학적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은 단순히 잠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혈압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심지어 기억력까지 유지시켜줍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진 노인은 불규칙한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29%나 낮았습니다. 그러니 잠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낮잠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밤잠에 방해되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낮잠은 양날의 검입니다. 20분 이내라면 도움이 되지만 길어지면 오히려 밤잠을 망칩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경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오늘 밤부터 할 수 있는 첫걸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눕는 것. 이 작은 약속이 불면증을 끊는 가장 확실한 루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보세요. 어제보다 개운하다. 몸이 가볍다. 마음이 덜 불안하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몸의 시계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다음 루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빛 하나만 잘 다뤄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저녁 빛 관리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을 부르는 호르몬 멜라토닌은 빛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낮 동안 햇볕을 받으면 멜라토닌이 억제되고 저녁이 되어 어둠이 내려앉으면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입니다. 저녁에도 불빛이 사라지지 않지요. TV, 스마트폰, 형광등, 심지어 LED 조명까지 우리의 눈과 뇌는 밤이 되었다는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망막과 뇌가 빛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젊은 사람보다 작은 빛에도 멜라토닌이 크게 억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불빛이라도 노인분들에게는 더 큰 수면 방해 요인이 됩니다. 나는 불 꺼도 잠이 안 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사실은 낮이 끝났다는 신호를 뇌가 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밤 11시에 스마트폰 불빛을 1시간만 쬐어도 멜라토닌 분비가 최대 23% 억제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억제 효과가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즉, 단 한 번의 불빛 노출이 이틀의 수면 리듬을 흔들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저녁 조명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첫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집안 조명을 부드럽게 낮추십시오. 가능하다면 노란 전구를 쓰거나 스탠드 조명만 켜는 것이 좋습니다. 흰빛, 파란빛 계열의 강한 불빛은 뇌를 낮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둘째 TV나 스마트폰은 침실에서 멀리 두는 게 최선입니다. 나는 TV 틀어놔야 잠이 와 라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뇌가 진짜 잠드는 것이 아니라
피곤해서 기절하듯 쓰러지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숙면과는 다릅니다. 셋째,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녁에 캔들 라이트 루틴 글 도입하는 겁니다. 실제 양초가 부담스럽다면 LED 초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이제 밤이구나 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영국의 한 실험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그룹에게 매일 저녁 20분간 촛불을 보게 했더니 불면증 점수가 평균 15% 낮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학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빛이 정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가? 일부는 조명보다 스트레스나 호르몬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다른 학자들은 빛이야말로 수면의 핵심 신호라며 스트레스조차 빛의 영향 아래에서 조절된다고 강조합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빛을 줄이면 불면증이 악화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침실은 밤에도 너무 밝지 않은가? 나는 잠자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스마트폰 화면이 아니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저녁부터 바꾸실 수 있습니다. 불빛을 줄이고 조명을 노랗게 바꾸고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것. 단순한 변화지만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어르신들에게는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새벽 3시에 시계를 보며 한숨 쉬던 과거 대신 눈을 감으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깊은 잠. 이것이 바로 저녁 빛 관리 습관의 힘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루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풀어주는 강력한 방법, 따뜻한 족욕과 호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이불만 덮고 억지로 누워있으면 언젠간 잠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눈을 감는다고 해서 뇌가 쉽게 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긴장만 쌓이고 불안은 더 깊어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이완시키는 루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이 바로 따뜻한 족욕과 호흡입니다. 먼저 족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은 우리 몸의 말단 즉 혈액순환의 끝지점입니다.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에서 발끝까지 몰려있던 피가 다시 원활히 순환됩니다. 이때 뇌는 천이 떨어지는 신호를 받아 잠잘 준비가 되었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15분간 40도 정도의 물에 발을 담근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평균 25분이나 빨리 수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서양에서는 족욕보다는 따뜻한 샤워나 목욕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양의학에서는 발만 따뜻하게 해도 충분하다는 오랜 지혜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이는 발의 신경 말단이 전신 신경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또 다른 이는 단순히 천 조절 메커니즘의 결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건 족욕이 불면증을 완화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호흡을 결합해 보십시오. 단순히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호흡을 함께 조절하면 효과는 2배가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478 호흡법입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멈춘 뒤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법이지요. 이 호흡은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이완시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폐가 약한데 이런 호흡법이 괜찮을까? 좋은 의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호흡법은 폐 활량이 약한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78 호흡은 깊은 호흡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속도에 맞게 숫자를 줄여도 됩니다. 예를 들어 3556으로 하거나 심지어는 244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절하여 마음을 가라앉히는 과정 자체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작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족욕을 하실 때 라벤더나 캐모마일 같은 천연 허브 티백을 물에 넣어보세요.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서양 연구에서는 허브 향이 직접적으로 멜라토닌 분비를 늘린다는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향이 마음을 달래고 숙면을 돕는다고 믿어왔습니다. 과학적 논쟁이 남아있더라도 중요한 건 실제로 많은 분들이 향 덕분에 더 편안해졌다고 느낀다는 점이지요. 자, 이제 상상해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천천히 호흡하는 순간, 그때 심장이 느긋해지고 머릿속의 소음이 사라지며 몸 전체가 이제 쉴 시간이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족욕과 호흡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 습관을 단 한 달만 이어가 보십시오. 아마 오늘은 또 몇 시에 잠들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줄어들고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스르르 빠져드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루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몸을 풀었으니 이번에는 마음을 다스려야겠지요. 바로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속이 시끄럽다면 아무리 몸이 편안해도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오늘도 제대로 못 잤네. 내일은 또 피곤하겠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뇌는 오히려 더 각성 상태로 달려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작은 의식입니다. 그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의외로 강력한 방법이 바로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에 무슨 일기를 쓰나 귀찮기만 하지. 그러나 감사 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방향을 억지로 끊어내고 뇌가 긍정적인 회로로 전환되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실제로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3가지 감사할 일을 적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6주 후 수면의 질이 3주 향상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감사일기의 효과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감사하는 행동 자체가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고 멜라토닌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습니다. 다시 말해 감사는 마음뿐 아니라 수면 호르몬의 균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런 의문도 제기됩니다. 감사일기가 정말 수면 개선의 원인일까? 아니면 단순히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원래 잠을 잘 자는 것일까? 아직 결론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이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례가 보여주듯 이 작은 습관은 불면증을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공책 한 권을 꺼내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을 3가지 적습니다.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아침에 따뜻한 햇살을 받았다. 이웃과 잠깐 나눈 인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저녁에 손자가 전화해 주어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단순한 기록조차 뇌는 긍정적인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나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쓰란 말인가?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감사 일기의 핵심은 찾는 노력에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면 뇌가 점점 긍정적인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작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글씨를 크게 천천히 쓰세요.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호흡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차분하게 합니다. 또한 오늘은 3가지만 적어야지 라는 규칙을 세우면 부담이 줄어 꾸준히 이어가기 쉽습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어느새 잠자리에 눕는 순간 불안 대신 고마움이 먼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뇌는 그 긍정적인 생각을 신호로 받아들이며
이제 안심하고 잠들어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이제 좋은 루틴 4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불면증을 제대로 다루려면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습관들도 짚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경고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경고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별것 아니겠지라고 여기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늦은 카페인 섭취의 함정입니다. 커피차, 초콜릿, 심지어 두통약까지 우리가 무심코 섭취하는 것들에는 모두 카페인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커피 한 잔쯤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보다 간의 대사 속도가 느려져서 카페인이 몸 안에서 오래 머물기 때문이죠. 의학적으로 카페인의 반감기는 평균 5시간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노인에서는 7시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오후 3시에 마신 커피가 밤 10시가 되어도 여전히 뇌를 자극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몸은 피곤한데도 뇌는 여전히 깨어있고 잠은 달아나 버립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미국 수면재단 연구에 따르면 오후 2시 이후 카페인을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수면의 깊이가 평균 20% 얕아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본인은 나는 잘 잤다고 느끼더라도 실제 뇌파 검사에서는 숙면 단계가 줄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카페인은 개인차가 크다. 어떤 사람은 저녁에 커피를 마셔도 푹 잔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예외보다는 규칙이 더 분명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불면증을 겪고 있다면 카페인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자꾸 다리가 들썩거리고 뒤척이다가 겨우 잠든다. 사실 이 증상 카페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근육을 미세하게 긴장시켜 하지 불안 증후군 같은 불편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잠이 안 온다는 문제가 아니라 신체 전반에 불필요한 긴장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드신 음료 중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게 몇 개였나요? 많은 분들이 커피는 생각하지만 홍차, 녹차, 심지어 초콜릿까지 떠올리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없는 허브차를 선택하세요. 루이보스, 캐모마일, 민트차가 좋습니다. 만약 커피 향이 그립다면 디카페인 커피로 대체해보세요. 최근에는 맛과 향이 일반 커피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초콜릿을 드시고 싶을 때는 카카오 함량이 낮은 대신 우유가 많은 제품보다 아예 과일이나 견과류로 대체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생활 지혜가 있습니다. 혹시 대추차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추에는 천연 성분이 들어있어 마음을 진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합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아직 카페인 대체 효과에 대해 논쟁이 있지만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대추차를 숙면 보조제로 권장해 왔습니다. 카페인을 줄이고 대추차로 대체한다면 몸과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저녁 식사 후 커피 대신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마시고 몸이 천천히 이완되는 느낌. 그 순간부터 뇌는 오늘은 제대로 잘 수 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불면증의 악순환을 끊는데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간만이라도 실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절대 카페인을 피하는 것. 그렇게만 해도 수면제 없이도 훨씬 깊고 안정적인 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경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심코 하는 습관, 바로 침대에서 휴대폰 보기입니다. 이 습관이 불면증을 어떻게 망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 보다가 잠드는 게 습관이야. 겉으로는 편안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이 습관이 불면증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휴대폰 화면은 작은 태양과도 같습니다. 특히 블루라이트 청색광은 뇌 속의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낮에는 블루라이트가 집중력을 높이고 기분을 맑게 해주지만 밤에는 정반대 결과를 낳습니다. 뇌가 아직 낮이다라고 착각해버리는 것이죠.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밤 10시에 30분간 스마트폰을 본 참가자들의 멜라토닌 분비가 최대 22% 억제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 영향이 단순히 올 2시간이 아니라 그날 밤 전체 수면 패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화면 불빛 하나가 뇌의 시계를 완전히 깨뜨리는 셈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핸드폰 보다가 졸음이 와서 껐는데 막상 누우니 잠이 달아났다. 이는 뇌가 각성 상태에서 갑자기 꺼져버린 듯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엔진을 끄지 않은 채 차에서 내린 것과 같지요. 몸은 피곤한데 뇌는 여전히 깨어있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학계의 논쟁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휴대폰 사용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거기서 접하는 정보와 자극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뉴스를 보며 불안을 느끼거나 게임을 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지요. 반대로 또 다른 전문가들은 자극의 내용보다 빛 자체가 더 치명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두 의견 모두 한 가지에 동의합니다. 침대에서 휴대폰을 멀리하는 것이 수면에 해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침실에서는 휴대폰을 아예 다른 방에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알람 때문에 필요하다면 최소한 팔길이 밖에 두고 화면은 아래로 뒤집어 놓으십시오. 둘째, 취침 1시간 전부터는 화면 대신 종이책이나 오디오북을 선택하세요. 종이책은 눈을 편안하게 하고 오디오북은 귀를 통해 차분하게 몰입하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꼭 휴대폰을 써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를 반드시 켜고 밝기를 최소로 낮추세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생활 속 지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휴대폰 대신 송글씨 메모를 활용합니다. 내일 할 일이나 오늘 감사한 일을 잠깐 적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도 내려놓아집니다. 의외로 이런 단순한 행위가 뇌에 이제 하루가 끝났다는 신호를 주는 강력한 루틴이 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성경책이나 불경 같은 차분한 글을 읽는 건 괜찮지 않을까? 좋은 질문입니다. 내용 자체는 평온할지 몰라도 빛은 여전히 뇌를 자극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효과를 얻으려면 종이책이나 녹음된 오디오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침대에 누웠는데 손에 휴대폰 대신 작은 책이 들려 있습니다. 조용히 몇 줄 읽다가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스르르 잠에 빠져드는 순간 뇌는 방해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침대에서 휴대폰을 내려놓았을 때 오는 평화입니다. 이 습관을 한 달만 바꿔보십시오. 새벽마다 깨어나던 패턴이 끊어지고 다시 이어지는 잠의 깊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선택이지만 결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낮잠은 약일까요? 독일까요? 낮잠의 시간과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잠은 어르신들에게 흔한 습관입니다. 밥 먹고 나면 꼭 눈이 감겨. 잠깐 누웠다 일어나야 힘이 나. 이런 말씀들 자주 하시지요. 사실 낮잠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짧고 적절한 낮잠은 심장과 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낮잠의 황금 시간을 20분 이내로 권장합니다. 그 이상 길어지면 뇌가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 버리고 깨어났을 때 오히려 머리가 무겁고 더 피곤해집니다. 이를 수면 관성, sleep inertia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수면 관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30분만 잤는데 온종일 피곤하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낮잠 습관을 조사한 결과 30분 이상 낮잠을 잔 그룹은 20분 이내로 잔 그룹보다 고혈압과 당뇨 발병률이 각각 23%, 27%더 높았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과도한 낮잠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반대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긴 낮잠도 개인차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일부 사람들은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도 개운하다고 보고하지요. 그러나 이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긴 낮잠은 거의 항상 독이 됩니다. 밤잠을 더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낮에 잠깐 눕는다는 게 1시간이나 자버려서 밤에 도무지 잠이 안 왔다. 이것이 불면증의 악순환입니다. 낮에 깊게 자고 밤에 뒤척이고 결국 새벽에 눈을 뜨며 나는 원래 잠이 없는 체질인가 보다 라고 체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첫째, 낮잠은 점심 식사 후 알 2시 사이에만 허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은 인체 리듬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구간이라 짧은 수면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알람을 반드시 맞추세요. 15 이후 20분 뒤에 깨워주는 알람은 불면증을 막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셋째 침대보다는 소파나 안락의자에서 잠시 눈을 붙이십시오. 몸이 완전히 눕지 않으면 깊은 수면에 빠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 생활 지혜를 드리겠습니다. 낮에 졸음이 쏟아질 때 무조건 눕기보다는 눈 감고 호흡하기를 활용해 보세요. 10분간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만 해도 뇌가 충분히 휴식을 취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단순한 명상, 휴식만으로도 20분 낮잠과 거의 같은 수준의 집중력 회복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낮잠을 몇 분이나 자고 있습니까? 만약 30분을 넘긴다면 오늘부터 시간을 줄여보시길 권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밤잠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달간만 이 원칙을 지켜보십시오. 낮에는 가볍게 눈을 붙이고 밤에는 스르르 이어지는 깊은 잠. 낮잠의 함정에서 벗어나면 불면증의 가장 큰 고리가 하나 끊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경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식사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불규칙한 저녁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녁을 가볍게 하거나 아예 안 먹기도 해. 그게 건강에 좋다잖아.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저녁을 늦게라도 꼭 챙겨야 속이 편하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공통된 문제는 불규칙성입니다. 저녁 식사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수면의 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소화기관은 단순한 위장이 아니라 하나의 시계입니다. 뇌와 연결된 생체 리듬에 맞춰 소화 효소가 분비되고 위와 장이 준비됩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이 들쭉날쭉하거나 너무 늦어지면 뇌는 아직 낮은가, 아직 활동해야 하나 라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결과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잠자리에 들어도 위장이 계속 일하면서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대 연구팀은 저녁 식사를 밤 9시 이후에 한 그룹이 7시 이전의 한 그룹보다 불면증 발생률이 32%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배가 부르면 잠이 안 온다는 수준을 넘어 생체시계 전체가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저녁 단식 intermittent fasting이 오히려 수면을 돕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위장이 비워져 있으면 숙면에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너무 이른 저녁 단식은
밤중 저혈당을 불러서 오히려 새벽각성을 유발한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 10시에 저녁을 먹고 눕자니 속이 더부룩해서 새벽까지 뒤척였다. 또는 저녁을 거르고 잤더니 새벽 3시에 배고파서 깼다. 이 두 가지 모두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저녁은 가능하면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0시에 잠든다면 7시 이전에 저녁을 끝내야 합니다. 둘째, 음식은 가볍게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선택하세요. 죽, 채소, 생선 같은 부드러운 음식이 이상적입니다. 셋째, 늦은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해야 한다면 양을 반으로 줄이고 따뜻한 차와 함께 드세요. 위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활 속 작은 지혜도 있습니다. 만약 늦게까지 약속이 잡혀 있다면 저녁 대신 오후 6시에 가벼운 간식을 미리 드세요. 그러면 늦은 시간에 과식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저녁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만약 매일 다르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뇌와 위가 일정한 패턴을 기억하면 수면도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한 달만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밤마다 속이 더부룩해 뒤척이던 과거 대신 저녁을 규칙적으로 지키며 편안히 잠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좋은 루틴 4가지와 나쁜 습관 4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다음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좋은 루틴과 4가지 피해야 할 습관을 살펴보셨습니다. 혹시 머릿속이 복잡해지셨나요? 이걸 다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이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긴장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몸은 다시 경직됩니다. 불면증은 바로 이 균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균형이 회복되면 몸과 마음은 서로를 지탱하며 치유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규칙을 지키면 뇌가 안정되고 호르몬이 회복됩니다. 여기에 저녁 불빛을 줄이는 습관을 더하면 뇌는 어둠 속에서 안심하며 멜라토닌을 분비합니다. 따뜻한 족욕과 호흡으로 몸을 풀고 감사일기로 마음을 다스리면 몸과 마음은 동시에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했다는 평화를 느낍니다. 여기에 카페인을 줄이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낮잠과 저녁 식사를 관리하면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균형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럽 수면학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수면 개선 프로그램에서 생활습관 균형을 강조한 그룹은 단순히 약물 치료만 받은 그룹보다 불면증 개선 속도가 2배 이상 빨랐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약물이 결국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는 생활 루틴이 근본적 치료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통된 결론은 있습니다. 약물만으로는 균형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몸과 마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가? 만약 몸은 지쳤는데 마음이 불안하다면 혹은 마음은 지치지 않았는데 몸이 뒤틀려 있다면 그 불균형이 바로 불면증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일정한 시간표는 몸의 균형을 세워줍니다. 어두운 조명과 감사일기는 마음의 균형을 세워줍니다. 카페인 절제와 규칙적인 저녁은 내부 리듬의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이 균형이 맞춰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밤에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낮의 삶이 달라집니다. 눈이 떠지는 아침이 가벼워지고 낮의 기운이 충만해지며 인간관계에서의 여유와 인내도 늘어납니다. 숙면은 단순히 잘 잤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질을 바꾸는 근본 열쇠인 셈입니다. 한 달 뒤를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루틴과 경고를 지키며 균형을 되찾은 당신은 밤에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깊은 숨을 내쉬며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어제보다 가볍다, 오늘은 더 살아갈 힘이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한 가지라도 시작하면 균형은 이미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균형의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실제로 어떤 변화가 다가올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바로 한 달 뒤 달라지는 삶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짧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의 리듬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단지 4주만 루틴을 지켜도 불면증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고 삶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새벽 2시, 3시에 시계를 보며 언제 잠들 수 있을까 걱정하던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에는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심장이 차분히 내려앉고 숨결이 고르게 이어지며 이제는 잘 수 있겠구나 라는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불면증으로 고통받던 그 긴 시간들이 거짓말처럼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수면제를 복용해도 늘 새벽에 깨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저녁 조명을 낮추고 잠들기 전 감사일기를 쓰는 생활 루틴을 한 달간 실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면제 복용량을 절반 이하로 줄였고 3개월 뒤에는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이 드는 게 두려운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똑같은 속도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2주 만에 확연히 나아지고 어떤 분은 2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있습니다. 꾸준함이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루틴은 약처럼 단숨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한 달, 2달 이어질수록 몸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 논쟁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일부는 불면증은 만성질환이므로 생활습관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또 다른 연구자들은 약물은 단기적 도구일 뿐 진짜 치료는 생활습관의 변화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지만 한 가지에는 모두 동의합니다. 생활습관 개선은 반드시 불면증 완화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과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변화는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나는 원래 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면 아무리 좋은 루틴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순간 뇌와 몸은 그 믿음에 반응합니다. 작은 변화를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부터는 저녁 조명을 낮추기, 오늘부터는 침대에 휴대폰을 두지 않기, 오늘부터는 감사할 일 3가지만 적기. 이 3가지만 해도 한 달 후 아침에 눈을 뜨며 느끼는 기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잘 잘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한 달 뒤 달라지는 삶은 단순히 숙면의 회복이 아닙니다. 낮의 기운이 달라지고 웃음이 늘어나며 가족들과의 대화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 아닐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드리고 싶은 격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무리와 격려의 메시지 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달만 실천하면 불면증이 사라지는 의외의 생활. 루틴 4가지와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습관 4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도 약 없이 잠들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은 모두 거창한 의학 이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루틴과 선택들입니다. 바로 오늘 밤부터 조명을 낮추고 휴대폰을 멀리하고 감사일기 몇 줄을 적고 일정한 시간에 눕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쌓이면 당신의 몸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회복합니다. 우리는 불면증을 흔히 병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불면증은 무너진 생활 리듬이 보내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해답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리듬을 다시 맞추면 됩니다. 물론 하루 이틀 만에 기적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 달, 2달 꾸준히 이어가면 결과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대비를 떠올려 보십시오. 좋은 루틴. 4가지 일정한 취침 시간. 저녁 빛 관리, 따뜻한 족욕과 호흡 감사일기. 나쁜 습관 4가지. 늦은 카페인 침대 속 휴대폰. 과한 낮잠, 불규칙한 저녁 식사. 이 2가지 선택이 당신의 삶을 갈라놓습니다. 좋은 루틴은 몸을 살리고 마음을 회복시키고 내일을 지켜줍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몸을 무겁게 하고 마음을 흔들고 미래를 조용히 해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닫고 난 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작은 변화라도 지금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면증을 끊는 첫걸음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든 불면증에 시달린 시간이 몇 년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을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혹시 함께 나누고 싶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됩니다.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알게 되는 힘이 됩니다. 주변 분들과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밤을 바꾸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실천하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